여러분 일찍 시작하시면 물론 좋지만 일찍 시작하지 않으셔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영어가 여러분의 약점이 아닌 단점이 아닌 영어가 여러분의 strength, 강점이 될 수. 영어 강사 조슈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유튜브를 다시 본격적으로 잘 시작해 보기 위해서 화이팅! 시작해 보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요. 일단 제 첫 번째 영상은 이제 스피킹을 잘하기 위한 이제 학습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될 세 가지가 있으세요. 네, 일단 제 이제 영어 양력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는 영어 시작한 나이가 24살이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보시는 여러분 24살이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24살 넘으셔도 완전히 가능하시고요. 저는 솔직히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얼마만큼 내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냐의 차이인 거지, 뭐 내가 지금 뭐 나이가 많으니까 영어가 안 되고 나는 나이가 조금 어리니까 뭐 좀 잘할 수 있겠다? I don't think so. 네. 그래서 일단 24살에 저는 미국에 넘어갔고, 그 전에는 정말 영어 1도 못했어요. 정말 뭐 영어 문법은 1도 모르고,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나 아이스크림 먹는 거 좋아해 라고 말을 했을 때, 사실 뭐 영어적으로 말을 하면은, 영어로 말을 한다면 I don't like eating ice cream 이라고 말씀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막 그때는 뭐 진짜 솔직히 뭐 I'm not eat 아이스크림 뭐 이것도 말할 수 있을까 말까? 예, 진짜 정말로 너무 엉망이었었습니다. 정말 영알못이었고 진짜 영포자였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국에서 뭐 취업을 해야 되고 뭐 대학 졸업도 해야 되고 하려면 영어 점수가 필요하니까 나름 토익 준비한다고 하면서 사실 뭐 단어도 진짜 열심히 외우긴 했어요. 근데 뭐 단어 외운 거, 그런데 문법은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 절대 못하고 항상 직독직해하고, 네. 그랬는데도 맨날 영어 점수는 쓰레기였고, 네. 그렇죠. 네, 그랬었었는데 어떻게 동생이 좀 미국에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보호자격으로 여동생이어서 같이 나가게 된 게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24살 12월 달에 23살 정확하게 12월 달에 미국에 도착을 했고, 그때가 저의 처음 이제 영어를 시작한, 말씀드리는 이 팁들이 다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뭐 이제 뭐 조금씩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어떤 업체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이런 뭐 광고성 멘트를 날렸을 때 막 그게 진짜 될 것처럼 말을 하는데, 사실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허무맹랑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 뭐 문법 무시해라, 그냥 계속 말을 계속 하면 된다, 뭐 패턴화 시켜라, 제가 봤었을 때는 진짜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저도 학원에 있었지만 예전에 어떤 학원에서는 뭐 1000시간 뭐 내가 영어를 들으면은 뭐 입이 트이고 뭐 귀가 트인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1000시간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이렇게 주입이 된다면 네,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솔직히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한국에 살고 있으면 사실 솔직히 영어로 말하고 대화하는 시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길어야 3시간. 그렇죠? 하루에 3시간씩만 영어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 3시간 영어 딱 듣고 그 다음에 12시간 한글에 노출되어 있으면 솔직히 영어 생각을 할까요? 네. 기억했던 그 3시간 그 느낌마저도 한글로 다시 말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냥 없어지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만약에 끊임없이 주입이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으면 미국이나 해외에 있으면 좋은 메리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 주입이 될 수 있다는, 노출이 돼서 주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우리가 문법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영어 공부는요, 조금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수학처럼 공부해야 돼요. 수학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석을 먼저 보고 개념을 확인을 한 후에 문제풀이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시제를 정확하게 어떻게 쓰는지 확인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그거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문제풀이를 기계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으로 그 원리를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계속 해주시는 거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문법은요, 여러분 뭐 1형식, 2형식, 3형식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할 때 필요한 시제 문법들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현재 진행형이라든가 현재형이라든가 뭐 현재 완료 뭐 이런 아이들을 여러분 정확하게 언제 쓰시는지 아시고 정확하게 어떻게 쓰는지 아셔야 되세요. 그렇게 이걸 확인한 후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하기 연습을 해주시면은 이제 그때부터 어느 순간 말씀이 이제 점점 트이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팁입니다. 시제 문법을 공부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팁은요. 여러분 노출량입니다. 쌤 아까는 뭐 노출량 갖고 영어 안 는다면서요? 네, 그것만 갖고는 영어 되지 않죠. 문법 공부와 그다음에 그 말하기 공부를 동시에 가져가면서 그와 함께 계속 그냥 영어에 나 스스로를 계속 노출시켜 줘야 돼요. 여러분 저도 지금 영어 강사를 하고 있고 외국에서 오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지금도 집에서 한국 드라마나 한국 쇼 거의 안 봐요. 아침에 정말 눈 뜨자마자 하는 건 뭐냐면 팝송 틀기 아니면은 미국 영화 틀어놓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보고 듣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노출의 개념으로 계속 제가 틀어놓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영어 들으시고 아니면 뭐 어디 가실 때도 그냥 영어 들으시고 하시는 그런 노력은 정말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꼭 그거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게 노출량 넘버 2였고요. 넘버 3. 세 번째는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스피킹은요. 알아서 잘하시는 게 아니라요. 익숙한 만큼 잘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수업 제가 진행을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영알못들 되게 기초 분부터 하신다는 분들의 학생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학생분들 이제 시작을 할 때 가장 먼저 교육을 하는 게 뭐냐면 시제 문법 먼저 하고요. 그와 함께 이제 저희 파닉스라고 해가지고 발음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려요. 어떤 강사님들은 처음부터 뭐 발음할 필요 있냐, 솔직히 발음이 무슨 상관이냐, 뭐 그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할 말은 없는데, 저는 좀 뽀대나게 영어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내가 영어를 말할 때 내가 한국인이라는 거를 좀 잘 몰랐으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발음 연습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연구를 했었고. 그래서 근데 그거를 해본 결과 여러분 하는 방법이 아예 영어랑 한글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 발음하는 연습을 처음부터 다시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저희 발음 연습할 때 시작을 할 때 가장 많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쌤 여기가 너무 아파요. 쌤 여기 침이 너무 많이 고여요. 쌤 어떻게 입이 그렇게 이렇게 뒤집어져요. 네, 안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영어 말하기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머슬 메모리거든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그거를 다시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처음 하는 것들이 익숙해지지 않으면 당연히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죠. 네, 그리고 사실 우리 뭐 토익 800, 900이면 진짜 영어 잘하시는 거세요. 네, 뭐 문법 웬만한 거 다 아시고요. 수거도 웬만한 거 다 아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 뭐 다는 아닙니다만 이런 분들 데려다 놓고 오케이 뭐 여기 네이티브 스피커 있습니다. 한번 같이 대화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 시켰을 때 못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말하기에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어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영어는 왕도가 없어요. 어떤 숏컷이 없습니다. 길게 봐주세요. 여러분 몸짱 되려고 솔직히 일주일 만에 해가지고 몸짱 되실 수 있으신가요? 만약에 되게 막 멸치예요. 아니면 되게 조금 약간 뭐 내가 생각해서 좀 뚱뚱해요. 근데 갑자기 3일 만에 갑자기 막 근육 다 붙고 막 이렇게 될 수 있나요? 가능하지 않죠. 영어도 딱 모음 만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못해도 6개월, 진짜 이건 못해도요 여러분. 근데 진짜 1년은 생각해 주셔야 되세요. 1년은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열심히 바라지 않을게요. 꾸준히 해야겠다. 대신 뭐 하루에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내가 꾸준히 계속적으로 해주겠다 되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빡 늘어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는 계단식으로 뜬다고. 네. 제가 24살에 유학 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학생들 사이에서 그때 당시에 지금도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영어는 1년 반, 최대 1년 반 지나면 늘지 않는다. 왜? 우리는 성인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전 5년 차, 6년 차까지도 제가 영어 느는 게 제가 느껴졌어요. 얼마만큼 연습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지 그거는 그냥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이 만들어낸 그냥 그런 루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됩니다. 심지어 저 지금 하시는 학생분들 중에 회사 임원분 계신데 회사 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거의 지금 한 50 넘으셨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막 아주 근데 좀 약간 동안이셔서 네. 진짜 적으면 40 후반. 여러분 근데 처음 시작했을 때랑 지금 한 6개월가량 지나했을 때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발음이 얼마만큼 바뀌었는지. 네. 여러분 일찍 시작하시면 물론 좋지만 일찍 시작하지 않으셔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영어 때문에 발목 잡히시는 경우 너무 많으시잖아요. 뭐 취업해야 된다, 뭐 졸업해야 된다, 뭐 아니면 뭐 주재원 나가고 싶다. 여러분 영어가 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게 제가 보면서 느낀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늦지 않으셨으니까 잘 준비하셔서 1년, 1년 반, 뭐 2년 계속 하셔가지고 영어 잘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더 이상 영어가 여러분의 약점이 아닌, 단점이 아닌 영어가 여러분의 strength, 강점이 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위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뭐 그런 기본적인 문법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사실 우리 Grammar in Use라는 그 문법책 되게 유명한 거죠. 집에 한 권씩은 다 있으시죠? 네. 네, 그거 통해서 이제 제가 시제 문법 한번 같이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이제 쉐도잉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의 발음하는 거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에서 좀 팁을 드리고 좀 발음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약간 이렇게 여러분의 영어가 빡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그런 영어에 대한 팁들과 내용이었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이제 영어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 갖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hope you guys have a great day today, and then I'll see you guys later. Alright, peace out.